지수 로그 복습합니다. 이쪽에 지수 로그 단어는 크게 거듭 제곱 근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잘 출제되고요. 거듭 제곱 근이라는 무엇이고 이쪽에서 나오는 어떤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지수 연산, 지수 로그 연산인 거죠. 로그 연산. 로그는 조금 특이하게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나오죠. 정의 조건. 뭐 이 정도 가볍게 살피시면 됩니다. 실제 수능에서는 거듭제곱 근 중 실근의 개수 뭐 이런 거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자연수 조건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나오는데, 기본적인 연산 같은 것들도 나오기는 나와요. 다만 이게 이제 변별력 있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지. 보통 2점, 3점. 그러니까 수능 첫 번째 문제가 보통 지수 연산 문제예요. 뭐 이런 게 나와. 2의 루트 2 빼기 1승 곱하기 4의 뭐 2의 4분의 뭐 루트 2 더하기 1 뭐 예컨대 뭐 이런 게 나왔다 친다면 뭐 이런 거를 계산을 한다든지, 이제 지수 법칙만 알면 풀 수 있는 근데 2점짜리라는 거죠. 자, 보시면 거듭제곱 근은 우리가 먼저 거듭제곱 근 표현이 있어요. 표현이 중요합니다. 표현을 여러분이 보통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거듭제곱근 표현은 참고로 필기는 거기 보시면 조금 넘겨보시면 내가 줄 친 거 없네. 표지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냥 거기 비어있는 데 있으니까 거기 비슷하네. 필기 할 거 많진 않아요. 자, 표현은 어떤 게 있냐면 먼저 A가 B의 n제곱 근이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여기서 보통 많은 아이들이 표기를 이렇게 한다고 했지. A가 n제곱 근 B이다.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약간 문제가 있다고 했지. 뭐가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뭐가 문제가 되죠? 문제에서 이렇게 줬을 때 여러분이 식을 이렇게 작성하는 거는 문제가 된다. 그렇기도 하지만 이 거듭제곱근과 관련된 문제의 근본은 뭐냐면 방정식의 형태로 풀어 쓰는 거예요. 방정식의 형태로. 우리가 A가 B의 n제곱근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쓰려면 이렇게 쓰셔야 돼요. A의 n승은 B이다. 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A의 n승이 B가 되는 그러한 A는 항상 기본적으로는 몇 개라 그랬지? 항상 n개예요. n개. 기본적으로 항상 n개예요. 항상 n개의 근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n개의 근이 다 뭐가 되냐면 B의 n제곱 근인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B의 n제곱 근 중 하나일 뿐이야.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가 짝수고 여기가 음수가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잘. 근데 표현할 수는 있죠. 루트 마이너스 이런 거 쓸 수 있잖아. 표기가 없는 게 아니잖아. 다만 허수가 나올 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은 가능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거는 뭐에 국한되냐면 얘가 홀수이고 얘가 양수일 때, 아니지, 얘가 홀수이고 얘가 이미 뭐 실수일 때, 혹은 얘가 짝수이고 양수일 때는 이제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제 개수가 좀 안 맞죠, 그죠? n제곱근은 항상 몇 개 있냐면 n개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중 실수인 것이 있어요. 실근인 게 있어. 그 중에 실근인 것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야. 언제? n이 홀수일 때. 만약에 n이 짝수가 되면 a를 이렇게도 쓸 수 있죠. n이
짝수고 Q는 양수일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듭 제곱 근에 대한 이해는 뭐부터 시작하셔야 되냐면 이것의 방정식의 해이다. 기본적으로 너의 방정식 표현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거를 쓰셔야지 여기로 자연스럽게 가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거는 어때? n제곱근 b. 이런 표현이 있거든. n제곱근 b. n제곱근 b라는 거는 이 표현이 맞아요. 얘는 이게 맞아.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일반적인 제곱근 파트랑 똑같죠. 너네가 중등 과정에서 하는. 예를 들면 x는 4의 제곱근이다 라고 하면 너네가 뭐라고 써? x 제곱이 4다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근데 x는 뭐 제곱근 4이다 라고 하면 제곱근 4라는 표현은 루트라는 기호를 읽는 방식이 제곱근 이렇게 읽는다고. 이 기호를 읽는 방식이 n제곱근 b 이렇게 읽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건 괜찮아요. 근데 a가 b의 n제곱근이다 라고 했을 때 n제곱 깊은 b의 형태로만 표현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이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n개인데 그중 실근의 개수는 n이 홀수가 되면 1개, n이 짝수가 되면 이런 식으로 b가 양수일 때만 이제 2개가 나오는. 그래서 이쪽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형태는 뭐였냐면 b의 n 제곱 근중 실수인 것의 개수. 이거를 정말 많이 물어보죠.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내신 혹은 뭐 어떤 입반 테스트, 뭐 입태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런 유형인데, 자, 요게 이제 너를 어떤 함수로 보통 잘 정의를 해요. f 뭐 b, n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단 말이야. 이 fb, n이라는 값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n 값이 홀수인 경우와 n 값이 짝수인 경우로 나뉘게 되죠. 홀수일 때는 무조건 1이에요. 짝수일 때는 세 가지였지? 0, 1, 2죠. 얘는 b 값이 음수일 때, b 값이 0일 때, b 값이 양수일 때. 그래서 거듭 제곱근과 관련된 거는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출제가 많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n제곱근 표현을 우리가 뭘로 바꿨냐면 이렇게도 바꿨죠. n분의 1, b의 n분의 1승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었어. 아무 때나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는 아니었지.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듭 제곱근의 기호를 이렇게 생긴 지수의 분수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지수의 확장이라고 불러요. 지수라는 개념을 자연수에서 정수로, 정수에서 이제 유리수 범주까지 넘어온 건데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래서 이렇게 분수로 쓰게 됐을 때 우리가 요 밑에 대한 약간의 제한이 생긴다고 했지. 예를 들면 자, 이거는 가능한 표현인가요? 아닌가요? 가능한 표현이죠. 얘는 뭐예요? 값이 사실? 마이너스 2인 거지, 그지? 참고로 이렇게 생긴 하나의 어떤 제곱근 표현이 나오면 얘는 그냥 어떤 하나의 숫자예요. 이것도 뭐 이거를 만족하는 게 뭐 3개다 뭐 이런 게 아니야. 이건 그냥 하나의 숫자인 거야. 여기서는 정확히 마이너스 2라는 숫자인 건데 이와 같은 표현으로 바꾼다면 내가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냐는 거야. 이게 되냐는 거지. 이게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렇게 못 써요. 우리는 이와 같이 약속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랬냐면 거기 보시면 대표적인 발레가 나오는데 우리 1페이지에 오른쪽 부분 위에서 중간쯤에 보시면 지수 법칙의 지수 범위에서의 확장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잘못된 계산해서 마이너스 3의 제곱의 2분의 1승 뭐 이런 게 나오지, 그지? 마이너스 3의 제곱의 2분의 1승. 그래서 이렇게 음수인 경우에는 지수 법칙을 적용을 시키기가 애매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밑이 음수인 경우에는 지수를 이제 이런 분수 형태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사실은. 성립하는 경우들도 있었게. 근데 연산을 하다 보면 하나라도 안 되면 사실 이 전체 연산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에서는 그런 부분을 배제를 하고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얼핏 보면 이거라고 될 것 같잖아.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쓰지 않아요, 애초에.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B값이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양수일 때만 우리가 이런 식의 표기를 한다라는 거. 이게 간단하게 거듭 제곱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로그 연산인데, 자, 지수로그 연산은 지수 연산이야 뭐 지수 법칙 해갖고 뭐 계산하는 것들 나오겠죠. 대표적인 유형 두 가지 정도만 보면 이렇게 나오는 형태.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 는 K로 바꿨고, 는 K로 바꾸는 이유는 왜 바꾸는 거였죠? 는 K로? 는 K로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를 알면 기억이 오래 가. 왜 는 K라는 형태로 식을 썼지? 기억하는 사람? 소정, 우리 왜 는 K 썼지 이거?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다. 계산하기 쉽다는 건 맞아요. 근데 계산하기 쉽다. 계산은 어떤 점에서 쉬워지는 거지? 계산이? 맞아요. 미치를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자, 는 K를 놓는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는 K는 미치를 일치시키기, 미치에 대한 통일이에요. 미치 통일. 미치를 통일을 시키면 우리는 뭘 사용할 수 있냐면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논리가 상당히 매끄럽다는 거지. 미치를 우리는 통일을 해야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데 는 K로 놨더니 K라는 미치로 밑이 통일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논리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산해갖고 계산하는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 이거는 이제 이따 문제 보면서. 그 다음에 혹시 이것도 기억날까? 우리 이런 것도 있었어. 자, 이렇게 주고 자, 이런 거 값을 구해봐라. 이런 거 있었죠. 이거 보통 어떻게 푼다? 그렇죠. 분자분모의 A의 X승을 곱해서 풀어요. 이거 절대로 어떻게 안 푼다? 이걸로 안 푼다. 이렇게 해서 대입하는 거 아니었죠. 이거 분자분모의 A의 X승을 곱해주면 간단하게 1 더하기 A의 2X, A의 4X, A의 2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오죠. 1, 3, 9, 3, 1 계산하면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얘는 사실은 이렇게 해야지만 문제가 풀린다의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얘는 이렇게 루트를 대입하면 연산이 좀 번거롭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번분수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유리하다. 됐죠? 그 다음에 로그 성질과 어떤 연산 법칙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먼저 정의되기 위한 조건 간단하게 설명하면 로그 A의 B에 대해서 정의 조건이 뭐였냐면 일단 밑과 진수는 둘 다 0보다는 커야 되죠. 그러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밑은 1이 돼서는 안 됐어. 우리가 지수랑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지수에서는 밑이 1인 거는 잘 정의가 되죠. 그죠? 근데 로그는 밑이 1이 되면 정의가 안 된다 그랬어. 왜 안 되냐면
이게 부정의 경우도 있고 불능의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1의 x승이 1이 아닌 수가 나오기도 어렵고 1의 x승이 1이 나오는 x를 내가 유일하게 결정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두 가지 차원에서 밑이 1인 경우는 아예 배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는 밑이 절대 1이 될 수는 없었다. 그 다음에 연산이라 함은 로그 연산이 조금 더 지수 연산보다는 불편하죠. 요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만족을 한다고 했을 때 로그 쪽이 공식이 조금 더 많아요. 일단 첫 번째 로그 A의 M승, B의 N승 각각 이런 식으로 분모와 분자로 나와서 이렇게 쓸 수 있었다는 거. 이거는 연산 법칙은 다 써 있습니다. 거기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어떤 로그를 단순화하는 방법 중에서 뭘 굉장히 선호하냐면 자, 로그 A의 B를 각각 밑과 진수를 동일하게 거듭 제곱을 하는 방식으로 연산을 간소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요게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데 요걸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는 약간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볼까? 로그 루트 3에 뭐 이런 게 있다고 치자. 2 루트 2. 자, 이런 게 있다고 치면 이거를 밑과 진수를 동일하게 거듭 제곱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둘 다 뭐 해주면 되겠어? 둘 다 제곱을 하면 식이 간단해진다는 거야. 로그 3에 8 이런 식으로 쓰겠죠. 사실은 3 로그 3에 2까지도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겠지, 그지? 굳이 여기 3의 2분의 1승이 분모로 들어온다 그래서 2분의 1분의 해가지고 결국엔 2가 곱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밑과 진수를 동일하게 거듭 제곱을 해줘도 괜찮다. 요거 이제 연산을 좀 해보시면 굉장히 좀 요 한 끗 차이인데 사고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가능했고 그 다음에 로그의 미체 변환이라는 게 있었죠. 미체 변환? 미체 변환 공식은 굉장히 다양하게 쓰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의 형태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기본은 뭐였냐면 로그 미체 변환 로그 A의 B를 임의의 미치로 바꿀 수 있죠. 로그 C의 A 분의 로그 C의 B 이런 식으로 새로운 미치로 원하는 때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상용 로그에 해당하는 미치 10인 로그로 바꾼다든지 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너에 대한 변형들이 있는데 자 일단은 요거 C 자리에다가 내가 B를 대입하게 되면 얘는 로그 B의 A 로그 B의 B니까 로그 B의 A분의 로그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로그 B의 A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밑과 진수를 바꾸면 서로 역수관계에 있다. 우리가 그래서 밑과 진수를 바꾸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네 같은 경우에는 밑이 통일이 된 상황이지 이거를 진수를 통일을 시킬 수도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밑과 진수를 자리를 서로 바꾸면 역수를 취한다는 거 알아. 즉 너랑 밑과 진수를 자리를 바꾸고 역수를 취해요. 얘도 마찬가지. 그럼 얘는 사실은 뭐냐면 로그 A의 C분의 1 얘는 사실은 로그 B의 C분의 1인 거지. 분의 1 분의 1이니까 사실은 뭐가 되냐면 로그 B의 C분의 1 로그 A의 C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요거랑 이제 얘네끼리 양변에다가 곱해주시면 마지막으로 뭘 쓸 수 있냐면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는 로그 A의 C가 되겠죠. 이렇게 되죠. 그죠? 보이나요? A, B, B, C, A, C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A, B, B, C, A, C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얘를 이용해서 요걸로 얘네끼리 곱해서 요걸로.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자, 밑에 있는 쪽은 분모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진수에 있는 쪽은 분자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봐봐. 여기 분모에 한 개 있고 분자에 한 개 있죠? 근데 분자에 있는 B가 여기 분모에 있는 B랑 곱해서 약분이 됩니다. 소거가 돼요. 그러면서 남는 거는 분모에 있는 A와 분자에 있는 C가 밑에 있는 A와 진수에 있는 C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밑에 변환을 이용하시면 이런 방법이 가능하다. 그래서 특히나 이거 곱해지는 것도 잘 사용이 되니까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 왜 활용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게 있었어. 로그 A의 B, B의 C, C의 A 다 곱하면 뭐다? 1되죠. 왜냐면 봐봐. 얘가 분모, 분자, 분자, 분모, 분자, 분모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약분되면서 그냥 1 되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활용을 합니다. 이게 약간 뭐랑 식이 비슷하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지, 그지? 근데 너네한테 사인 코사인 문제를 풀 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거를 명시를 해주지 않는단 말이야. 예를 들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얼마일 때 사인 곱하기 코사인을 구해라 이렇게 물어본다고. 혹은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얼마일 때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의 역수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로그 A의 B, B의 C, C의 A를 너네가 예컨대 XYZ로 치환을 한다고 치면 여기서 저거를 치환했을 때는 X 곱하기 Y 곱하기 Z가 1이라는 거는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너네가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문제들에서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됩니다. 됐죠? 뭐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로그 식변형 하는 거 중에 이 정도? A의 로그 B의 C. 얘를 뭐로 바꿀 수 있었죠? 그렇죠. C 로그 B의 A. 그래서 A와 C가 얘네가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증명 자체는 양변의 밑이 B인 로그를 그냥 취해주시면 돼요. 양변의 B인 로그를 취해주면 로그 B의 A에 로그 B의 C승인데 앞으로 나와서 곱해지는 거고 얘도 로그 B의 C 또 로그 B의 A 앞으로 나와서 이제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A와 C가 자리를 서로 바꿀 수 있는. 이것도 이제 공식을 모르시면 문제 이제 풀 때 가끔 뭐 이런 거 나오거든. 4의 로그 무슨 뭐 3의 X 뭐 이런 거에다가 X의 로그 3의 2 빼기 2는 0 예컨대 막 이런 걸 이제 풀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요게 사실은 누구냐면 2 로그 3의 x란 말이지. 그럼 요거를 t라고 치환을 하면 얘는 사실은 t 제곱인 거지. t 제곱 빼기 t 빼기 2는 0이니까 t는 2 또는 1이겠죠. 마일. 근데 마일일 순 없지. 이에 지수승을 한 거니까 넌 2인 거지. 너가 2인 거니까 넌 사실은 1인 거고 너가 1인 거니까 x는 3이구나. 예컨대 뭐 이런 문제를 풀 때 이 변형이 사용되게 됩니다. 거의 요거 풀 때만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모르면 못 푼다. 됐죠? 자, 문제는 잠깐 쉬었다 풀겠습니다. 잠깐 쉴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죠. 5의 4제곱 근중 밑줄 양의 실수인 것이 A. 이미 실수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5의 4분의 1승이라고 쓰면 되죠. 아니면 4제곱 근 루트 5라고 쓰면 되죠. 선생님 4분의 1승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자연수 K의 6제곱 근 중 양의 실수인 것이 B. 너가 B. 그 다음에 9의 세제곱 근 중 실수인 것이 C. 이렇게 되겠네. 하고 싶은 거는 A보다는 B가 크고 B보다는 C가 크게끔 하고 싶대. 그래서 요거를 구하고 싶죠? 크다? 크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양변을 6승을 하시게 되면 다 이제 가운데 있는 게 K로 바뀐다는 건 알 수가 있는데 6승을 하더라도 얘는 이제 지수가 자연수가 안 나오니까 6승이 아니라 우리는 12승을 하겠습니다. 12승. 12승을 하시면 너는 5의 3승이 되고 K 제곱 되고요. 9의 4승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9의 4승이니까 3의 8승인가? 3의 8승이기도 하고 81의 제곱이기도 하죠. K의 개수를 구하고 싶고 일단은 K 값은 보시다시피 81보다는 작겠다. 그지? 그 다음에 뭐보다는 클까? 125보다 큰 제곱수는 누구예요? 12의 제곱부터 가능하죠. 11의 제곱이 121. 그러니까 12부터 가능합니다. 이렇게. 등호는 들어가야 되겠죠. 답은 69개가 된다. 답은 1번에 있다. 넘어갑니다. 다음에 2번 한번 연산해 볼까요? 2번 풀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풀어요? 그래도 어린이날인데 그냥 넘어가면 좀 아쉽죠? 어린이날 그냥 넘어가면 조금 아쉽죠? 어떻게 이벤트라도 하나 해볼까요? 사다리 타기 이벤트? 뭐라도 하나. 한 명. 네. 바로. 한 명 바로 기가. 개소리 좀 하지 마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좋은데요? 좋긴 뭐가 좋아. 바로 지금 아니면 부모님 올 때까지 어디 나가서 놀고 있 뭐하고 놀게 나가서. 노래방에 간다거나 노래방. 하러 간다거나 갑자기? 이 시간에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이 시간이 잘 없죠. 이 시간에 친구들은 이제 대체로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겠죠. 놀고 있으면. 여러분이 경기도 쪽으로 이제 전학 가면 이때 수업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하죠. 수업하면 학부모들이 난리 나요. 애랑 내리고 놀러 가야 되는데 어디 수업을 하냐. 근데 여기는 거꾸로죠. 이 시간에 딱 놀면 우리 애 공부해야 되는데 어디를 노냐. 약간 이렇게 돼. 이게 지금 대치와 이제 다른 곳의 온도 차이입니다. 절대 주말에 수업 없고요. 우와. 목동은 그래도 여기랑 좀 비슷하죠. 목동은 경기도는 아니니까. 주말에 수업이 없다는 주말에 수업 잘 안 해요. 수업 잘 안 하고. 빨간 날 수업 안 하고. 그러니까 이번 연휴 같은 때는 그냥 쭉 쉬는 거야. 그냥 5월 1일부터 그냥 쭉 쉬었어. 금요일 날도 쉬었을 수도 있어. 그냥. 우리는 이제 시험 끝나면서 쉰 거고. 우리는 안 줘요. 너네는 대치니까. 빨간 날 정확히 수요와 공급이에요. 수요와 공급.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날 수업을 하겠다는 수요가 없었으면 우리도 수업을 안 했겠지. 경기도에 있는 고등학교 시험은 쉬워요. 아, 쉽죠. 굉장히 쉽습니다. 일례로 용산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경기도도 아니야. 심지어 용산이야. 용산고 전교 1등이 전학을 왔어요. 휘문고로. 꼴등했을 반- 것 같은데. 전교 1등이야. 그래도 전교 1등. 휘문고에서 반에서 한 40명 정도 있으면 몇 등 정도 했을 것 같아? 28등. 반에서 딱 중간에 있어요. 반에서 딱 중간. 전교 1등인데. 근데 그게 경기도도 아니고 어디 지방도 아니고 나름 용산에 있는 용산고등학교인데 용산이면 그래도 서울이니까 그래도 중간고등학교 하면 용산 가서 내신 따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이 있죠. 그래서 1학년이나 이런 때 혹은 전략적으로 중학교 때 그냥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그 수원 옆에 뭐 이런 데 있어요. 그래서 뭐 방학 때 올라와가지고 대체 수업 듣고 다시 또 글로 가고.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는 여기서 나오고 고등학교를 일부러 전략적으로 지방으로 가. 근데 개웃긴 게 뭔지 알아? 지방으로 딱 갔는데 휘문 중학교에서 온 애가 있어. 그래서 그 새끼가 전교 1등이야. 나일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잘 눈치 싸움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렇죠. 고 가서 중간고사 되게 어렵잖아요. 중간하는 것도 쉽지 않죠. 보통 휘문에서 너네 기준 내신 등급으로 치면 휘문 2등급 정도 나오면 2등급이 34%거든 지금은. 원래는 2등급이 10%예요. 10%. 근데 그 2등급이었던 게 이제는 다 1등급이 되는 거고 휘문 한 3, 4등급이면 보통 수능에서는 1, 2등급 나와요. 그 정도로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휘문에서 한 중간 정도, 한 3분의 1, 위에서 3분의 1 정도만 해도 수능에서는 상위 한 4%에서 10%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니까 굉장히 차이가 크죠, 사실. 이번에 시험 처음 봤는데 기분에서
수학만 1등을 왜 나머지가 다 있고 아, 그래? 수학이 94.5점. 수학은 잘했네. 자, 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너의 방정식의 실근인 것 중 양수인 것이 an. 자, 그럼 일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죠. x에 n 플러스 1승이 세제곱근 루트 4. 요거는 지수로 바꾸기 어렵지 않죠. 2의 3분의 2승으로 바꾸겠습니다. 일단. 그래 놓고 우리가 an을 너의 실근 중 양수인 거니까 그럼 an은 그냥 n 플러스 1분의 1승 하면 되지 뭐, 그지? 그럼 2에 3 n 플러스 1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수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bn 같은 경우에도 얘도 양변에 n 플러스 1분의 1승을 하면 얘는 16이니까 2에 3분의 4승이지. 그럼 3 n 플러스 1분의 4승이 됩니다. 이렇게. an, bn이 이렇게 나오셨어야 되고 둘을 곱해서 2의 6분의 1승이 되고 싶죠. 그럼 둘을 곱하는 거니까 지수끼리는 더하겠네. 요 분모가 동일하니까 얘네끼리 이제 더해주면 6이 되는데 6이 약분이 되면 2가 되겠죠. 그럼 2의 n 플러스 1승 분의 2가 2의 6분의 1승이 되겠지? 우변의 분자분모 1을 곱해주시면 n 플러스 1이 12니까 n은 11이 되겠죠. 짠. 뭐 요런 문제였다. 간단하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3번 보시면 12의 자연수 n에 대하여 n 빼기 4의 동그라미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가 fn n 빼기 4의 동그라미 5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 gn 더해서 3이 되는 12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해봐라. 자 지금 f가 있고 g가 있는데 gn은 5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니까 gn은 무조건 값이 얼마예요? 1이죠. 지금 홀수 거듭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항상 1개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제곱근인 거니까 짝수 제곱근인 거지. 그러면 짝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는 요 n 빼기 4라는 값의 부호를 봐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라고. 0일 수 있고 1일 수 있고 2일 수 있다고. 얘는 n 빼기 4가 음수일 때, n 빼기 4가 0일 때, n 빼기 4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시면 돼요. 이 그치? 근데 둘이 더해서 3이 되려면 GN이 1이니까 FN이 2가 돼야 되는데 즉 여러분들은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n이 4보다 큰 거를 골라주시면 끝. 그럼 5부터 10까지 6개죠. 답은 4번이 된다. 넘어간다. 밑에 있는 4번도 방금 왼쪽에 있던 2번과 굉장히 유사하죠. 일단은 계산을 조금 해보시면 n은 뭐라고 쓰면 될까? n은 n제곱근 루트 4를 넘기면 4의 n분의 1승이지, 그지? 근데 x의 n 플러스 1승이니까 n 플러스 1분의 1승 양변에 하면 x는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승이죠, 4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야. 4의 n 플러스 1분의 1승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누구냐면 an인 거죠, an. 그럼 여기다가 이제 2부터 6까지 대입해서 서로 곱하고 k승을 하고 싶은 거잖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뭐 얘를 밑을 2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대로 쓰셔도 상관이 없고 2를 대입해보면 4에 2, 3분의 1 곱하기 4에 3, 4분의 1 마지막에 6을 대입하면 4에 6, 7분의 1까지 요거 계산하는 거예요. 지수끼리는 더해지죠. 지수끼리 더해지는데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이런 거를 뭘로 바꿀 수 있지?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애초에 이 식을 뭘로 바꿀 수 있을까? 얘를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부분분수라고 불러요. 부분분수. 부분분수 식변형하는 거 기억나요? 자, 부분분수 식변형 알려줄게요. a 곱하기 b분의 1은 b 분의 1 괄호 열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느 쪽을 a, 어느 쪽을 b로 놓는지는 중요하지는 않아요. 보통 큰 쪽을 b, 작은 쪽을 a라고 놓겠지. 그래야 양수로 나오니까. 그럼 nn 플러스 1분의 1에서 a를 n으로 놓고 n 플러스 1을 b로 놓으면 앞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1분의 1이 곱해지고 뒤에는 n분의 1에서 n 플러스 1분의 1을 n개 곱해집니다. 이렇게. 이걸 할 거야. 자, 밑에 있는 거에다가 해보면 너는 어떻게 나오냐면 4에 2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4분의 1 6분의 1 빼기 7분의 1 이렇게 나온다. 쭉 없어지는 거 보이죠? 이거 이제 공수 2 함수 파트, 유리함수 파트 하면 유리식 유리함수 이쪽 파트 하면 특히 유리식 파트에서 이제 부분수를 배웁니다. 그럼 뭐나? 2분의 1 빼기 7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30? 아니지? 35 아니잖아. 14분의 5 나오죠? 근데 4라는 거는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러니 최소의 k는 7이 되겠죠. 지수가 음이 아닌 정수가 나와야 우리는 자연수가 됐었다. 이런 문제예요. 얼른 갔다 오세요. 넘어갑니다. 없어요. 이따가 9시. 30분밖에 안 됐어요. 자, 얼른 갔다 오세요. 5번이 그거죠. 양변에 2n승을 하면 a의 2n승 는 4. 그래 놓고 걔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뭐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거 a의 2n승은 4인 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 그 중간에 어차피 3n승 막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계산이 좀 불편하지 않나? 그러면 이거는 세제곱 빼기 세제곱 인수분해가지고 약분하는 형태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소리냐? 자, 일단은 요거죠. 일단 요거예요. 그러면 A의 n승, 지금 A는 양수니까 어차피 n승은 2가 된다. 이렇게 또 쓸 수 있고, 아까 선생님이 A의 2n승이 3인 경우에는 굳이 루트 3으로 쓰지는 않는다고 그랬어. 왜 루트 3으로 바꾸진 않냐면 연산이 불편하니까. 근데 AN승이 2인 거는 너무 깔끔하잖아. 그러니까 AN승이 2인 거는 써도 사실은 무방하다는 거야. 그럼 갖다가 대입해서 푸셔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보셔도 되냐면 지금 A의 n승이 2인데 요 A의 3n승 빼기 A의 마이너스 3n승은 사실은 뭐이기도 하냐면 A의 n승 빼기 A의 마이너스 n승 A의 2n승 더하기 둘이 서로 곱한 거니까 1 A의 마이너스 2n승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이거 인수분해 읽을 수 있으면 분모에 있는 것과 정확하게 약분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남냐면 이게 남는다고. 근데 A n승이 2라며 2에서 2분의 1 빼니까 답은 2분의 3이 되겠죠. 답은 3번에 있습니다. 그렇게 인수분해를 이용한 문제도 있다. 넘어간다. 6번 한번 해볼까요? 우리 로그 연산까지 하고 쉴 거예요. 정사각형이 뭐 밑면이 정사각형. 써있잖아.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높이가 너인.
선생님이 직원뿔에 대해서 알려줬나요? 직원뿔? 원뿔과 직원뿔의 차이에 대해서 혹시 얘기해줬나요? 수업 때? 삼각함수할 때? 원뿔이 있고 직원뿔이 있는데 사각형도 있고 직사각형도 있잖아. 원뿔도 원뿔이 있고 직원뿔이 있다니까. 직원뿔이 있어요. 직원뿔. 그러니까 차이가 뭘까요? 자, 원뿔은 밑면이 원인 뿔이 원뿔이에요. 그러면 밑면이 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원뿔이라고 얘도. 아니라고? 원뿔이야. 원본은 이렇게 생겼죠. 그게 바로 뭐냐면 직원 직원뿔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원뿔은 직원뿔입니다. 다. 수열반을 내렸을 때 밑면의 중심에 꽂히는 게 직원뿔, 얘는 강원뿔. 그래서 이거. 정확한 표현이 이렇다는 거야. 해산시켰을 때 나오는 회전체는 다 직원뿔이 나오죠. 성경이 주말에 뭐 했니? 토요일은 잤고. 일요일에는 학원 응. 일요일날 학원 내내? 일요일에요? 고등학교 학원 갔다가 응. 오후엔 놀았겠지. 해가지고 응. 저녁에 캠핑장에 가서 어. 조금만 있다가 캠핑 뭐 부모님이랑? 네, 근데 캠핑이 그 힘들었어요. 글램핑? 네. 요새 글램핑 많이 하죠. 캠핑은 너무 챙길 게 많아서. 그래, 가까운데 글램핑장 좀 있는 것 같은데. 양재 쪽에도 있고. 양지 쪽에 있어요. 양재 있고 시민에서 좀 내려가면 있었던 것 같아. 한번 간 적 있어요. 날씨가 그래도 좋았지, 그지? 선생님 지금 아기를 우리 본가에다가 던져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던져놨기 때문에 어제 집에서 아주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죠. 와이프가 자꾸 아기가 없으니까 자꾸 아기가 보고 싶다는 거야. 안 본 지 한 이틀밖에 안 됐어. 근데 자꾸 보고 싶대요. 그래서 하지만 조용하고 너무 편하잖아. 네. 그렇지. 하지만 그래 보고 싶을 수 있지. 보고 싶을 수 있어. 역시 아이와 엄마의 유대 관계는 참 강한 것 같아요. 선생님 이번에 안면도에 2박 3일을 혼자 갔었거든. 근데 나는 너무 좋았거든. 너무 좋았거든. 너무 개꿀이었거든. 거의 나는 자연이다 수준으로 가서 이제 그냥 밥 먹고 싶을 때 먹고 물 때 되면 들어가서 잡아와가지고 잡아온 거 먹고 막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해산물 좋아. 뭐 싫어하지 않죠? 근데 너네 뭐 다 좋아할 텐데 꽃게 같은 거 잘 먹자. 꽃게 못 먹는다고? 그래? 꽃게는 보통 애들 다 먹던데. 랍스터집 가서 거의 안 먹고 알러지라서 못 먹는 거야? 아니면 안 먹는 거야? 아, 맛이 없다. 꽃게가 맛이 없을 수가 있나? 요새 암꽃게가 딱 봄꽃게 철이라서 비리 딱. 진짜 약간 그럼 넌 해삼 이런 거는 입에도 못 대겠다. 먹을 생각도 안 하겠다. 해삼. 해삼 좋아하는 사람 있니? 해삼? 해삼 먹어. 보통 애들은 해삼 잘 안 먹기는 하는데 바다향이 강하니까. 그지? 그 새우 있잖아요. 큰 거. 대하. 네, 그것도 안 먹어요. 그래. 보통 그래도 갑각류 애들이 잘 먹는데 새우, 게 이런 걸 좋아하지 않나? 그거 먹거든요. 근데 클수록 못 먹어? 그래? 킹크랩 이런 거 못 먹겠는데? 그럴 수 있죠. 선생님 해산물 뭐 싫어하진 않는데 그냥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내가 잡았으니까 먹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잡았으니까 먹는 거예요. 사 먹진 않아요. 근데 이제 바다에 들어가서 잡을 수 있는 게 해산물밖에 없으니까 바다에 들어가서 내가 뭐 소고기를 잡을 수 없잖아. 잡을 수 있으면 그걸 잡겠죠. 나도 뭐 한우 이런 걸 잡을 수 있으면 나도 잡았겠지. 근데 잡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거는.
보겠습니다. 밑면이 n제곱근 루트 16인 정사각형, 높이는 너인 부피와 한 모서리의 길이가 an인 정육면체의 부피가 서로 같다. 그러면 정육면체 부피는 an의 세제곱이고 밑면이 너니까 요거를 제곱을 해서 그러면 너는 원래 2의 n분의 4승이니까 2의 n분의 8승이 밑면의 넓이가 되고 제곱해서 높이가 2의 128이 7승인가요? n분의 7승이 되겠죠? 이렇게 그랬을 때 an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 값을 구해봐라. 우변을 계산해 보시면 15승이 나오고 an이 세제곱이니까 an은 2의 n분의 5승이 나오겠죠. 요게 이제 자연수가 나오려면 너의 지수가 음이 아닌 정수가 나와야 되고 근데 그러려면 n은 5의 약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n은 1이거나 5인데 2 이상의 자연수니까 답은 5가 되는 뭐 이런 음이 아닌 정수. 요하정 먹을까요? 자, 요하정 한번 먹어봤는데 그 벌꿀집을 꼭 넣어야지 원래 근본이라고 해서 근데 없던데 저번에. 한 번도 안 먹어. 그래? 그래? 되게 요즘 애들이 좋아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 유행한다고. 아 비싸서. 그래 비싸긴 비싸더라. 자, 7번 보시면 fx 그래프 다음과 같고 fa는 8의 a승, fb는 8의 b승이래. 각각을 대입을 해보면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지. fa는 원래 a분의 1이잖아. a분의 1은 8의 a승. 다음에 b분의 1이 8의 b승이죠. 이 두 가지를 주고 a 더하기 b를 줄 테니 너가 16 하고 싶은 거는 2의 알파 베타구나. 이게 오타네. 여기가 알파 베타예요. 알파 베타. 미안.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구하고 싶은 거는 2의 알파 그 다음에 더하기 베타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얘를 만들려면 얘랑 얘를 서로 곱해줘야 되겠죠? 곱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씁시다. a b분의 1은 너가 8의 알파 더하기 베타. 자, 이렇게 되겠지. 우리가 요게 최소가 되려면 얘가 최소가 되면 되겠죠. 그럼 너의 3분의 1승 하면 저게 나오니까 얘가 최소가 되려면 얘는 최대가 돼야 돼요. 맞아? 너의 분모가 최대여야 전체 값이 최소죠. 근데 합이 일정해. 합이 일정할 때 곱이 최대이기 위한 조건은 A와 B가 서로 같을 것이죠. 산술기하에 따르면 등호가 성립할 때 우리는 곱이 최대가 된다. 그럼 갖다 넣으면 되겠지. A, B가 8이 되면 좌변이 뭐가 되냐면 8의 마이너스 2승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더하기 베타. 답은 4분의 1이 되겠죠. 답은 2번에 있습니다. 넘어간다. 8번 계산하는 법 기억나니? A의 5승이 8이라는 소리죠. 그죠? 근데 구하는 건 A의 10승 구하라는 거지. 답은 64가 되겠죠. 기억하나요? 8번은 약분하는 문제예요. 분자분모를 약분하는 문제. 분자분모 약분하면 좌변이 그냥 A의 5승이 나오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분자분모 약분하면 A의 10승이 나와요. A의 5승 주고 A의 10승을 구하라는 그냥 그런 문제입니다. 약분하는 거는 차수가 가장 작은 것끼리, 가장 큰 것끼리만 비교하면 돼. 분자에서 작은 건 A의 1승, 분모에서 작은 건 A의 마이너스 4승. 분자에서 큰 거는 A의 4승, 분모에서 큰 거는 A의 마이너스 1승. 근데 A의 마이너스 4승분의 1승도 A의 5승이고 A의 마이너스 1승분의 4승도 5승이죠. 정확하게 A의 5승이 되는 약분되는.
2번인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2라서. 넘어갑니다. 9번 어렵지 않고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9번? 8번은 안 돼. 방금 말로 설명하고 넘어갔어요. 궁금해? 알려줘? 분자분모 약분된다. 여기 있는 문제 선생님 다 풀진 않아요? 가끔은 넘어갑니다. 집에서 안 풀어도 되는 거. 숙제는 연습 문제예요. 연습 문제만 숙제. 이거 안 풀어도 되죠. 안 많아요. 그래서 내일 학교도 안 가잖아. 네? 내일 학교도 안 가잖아. 내일 어디 가야 돼? 어딜 가? 할머니 댁 왜 가? 5번. 어버이날 아니잖아. 내일. 아니 그렇지. 미리? 미리. 할머니 댁 갔다가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는 뭐 보러 가기로 했어? 근데 진짜 요즘에 영화가 없어. 요새 근데 영화 산업이 망해가고 있대. 왜냐면 사실 집에서 다 OTT로 보자. 보고 싶은 거 어지간한 건 그냥 집에서 보지. 누가 귀찮게 영화관을 가서 봐. 막 팝콘 개 비싸고. 그러니까 굳이 시간과 노력을 돈을 들여가면서 잘 안 가게 된다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영화 퀄리티도 떨어지고. 왜냐면 수익이 안 나오니까. 그럼 퀄리티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또 영화관을 안 가고. 이게 악순환이죠, 결국. 그럼 결국에 영화관 없어지지 않을까? 약간 구시대 유물처럼 남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같이 가서 보는 맛이 있긴 하지, 그지? 그 정도. 이게 좀 많이 귀찮은데요, 문제가. 안 귀찮아요. 그래요? 각각 하나씩 잘 보시면 됩니다. 루트가 씌워진 개수를 잘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좌변 같은 경우에는 루트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세 개에다가 n까지인가 8n분의 m승인 거고, 우변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 a는 루트가 1개, 2분의 1승. 그 두 번째 a는 루트가 2개, 그럼 4분의 2승. 그 다음엔 3개, 8분의 3승. 이런 식으로 해갖고 쭉 더하면 돼요, 그냥. 8분의 3승이라는 게 나와요. a 3승에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승이니까. 잘못. 왜 이렇게 돼 있잖아. 각각이 루트를 몇 개를 갖고 있는지만 보면 돼. 얘는 지금 1개 있죠, 1개. 그 위를 보시면 됩니다, 위를. 위에 1개 있죠? a의 2분의 1승. 얘는 2개 있죠? a의 4분의 2승. 얘는 3개 있죠? a의 8분의 3승. 선생님 왜 이걸 사실상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4개 있죠? a의 16분의 4승. 요거를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데 16으로 통분을 할까? 8로 통분하면 되겠다, 그지? 8로 통분하시면 너는 4, 너도 4, 3, 2가 되겠죠, 이렇게. 13 나오나요? 응? 왜? 왜? 제가 잘못 뽑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양변 계산해 보시면 n분의 m이 13이죠? m은 13n입니다. 짠. 다 했지, 그지? 2 이상 100 이하의 자연수인데, 그럼 이제 n 값이 정해지면 m 값이 정해지죠? 그럼 100 이하니까 n이 될 수 있는 거는 2 이상이면 2부터 얼마까지 가능하냐면
7까지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답이 이제 6개가 나옵니다. 뭐 이런 문제. 이해가 아니? 8번이 약분이 어떻게? 응? 8번이 약분이 어떻게? 8번? 아, 아까 이거? 예를 들면, 자. 요거였죠. 차수가 높은 거랑 차수가 작은 거는 작은 거랑 이렇게 묶는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A의 5승으로 묶었을 때 얘가 A의 마이너스 4승이 되는 거고 얘가 A의 마이너스 1승이 된다는 얘기예요. 약분이 된다고?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요것만 보면 된다는 거야. 봐봐. 마일이고 4지. 5승 차이 나죠? 마사고 1이지. 5승 차이 나죠? 그래서 같은 비율이라는 거예요. 쇽? 응?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에는 연산만 잘 하시면 되는데 제곱 빼기 제곱이죠. 제곱 빼기 제곱. 합차로 계산하셔도 되고 뭐 전개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 합차로 합시다. 서로 더하면 그러니까 2a의 x승 서로 빼면 2a의 y승 그러면 4a의 x 플러스 y승이죠. 4a의 x 플러스 y가 누구냐면 fa예요. 근데 x 플러스 y가 2니까 4의 제곱이 4의 제곱. 거기다 루트 3, 루트 5, 루트 7 넣는 거죠. 어렵지 않다. 넘어간다. 자, 11번. 일이 아닌 세 양수 xyz가 다음 관계식을 만족합니다. 25의 로그 5의 x죠. 25의 5의 x는 세제곱근 루트 y. 좌변이 조금 정리가 되지. 25는 5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해서 제곱으로 쓰시면 되는데 근데 잘 보면 5의 로그 5의 x는 그냥 x인 거잖아. 로그의 정의상 그죠? 5의 로그 5의 x는 x가 되는 거고 그럼 x제곱이 y의 3분의 1승이니까 양변에 세제곱하면 x 6승이 y가 되겠네요. 첫 번째 식 정리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 27, 2로그 3의 y인데 그러면 자, 요거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3의 3승으로 바꿀게요. 그럼 3의 로그 3의 y에 앞에 2가 있고 3승인데 2도 같이 올려버리면 전체 6승이죠. 2 곱하기 3이니까. 근데 얘가 이제 정의상 다시 y인 거죠. 너가 루트 z래. 그러니 양변 제곱하시면 z의 아니지 y의 12승이 z죠. 이렇게 되겠지, 그지? 로그 x의 z의 값을 구해달래. 로그 x의 z는 각각 너를 잘 대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로그 x는 y의 6분의 1승 z는 y의 12승 6분의 1분의 12니까 72가 나오죠. 넘어갑니다. 12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게요. 11번 이해가나? 이거 바꾼 거 이해가나요? 27을 이렇게 바꾸고 2였던 게 원래 2인데 27이 3의 3승이라서 6으로 바뀌고
곧. 시원 다 풀었나요? 자, 2차 방정식 너의 두 식은 알파 베타에 대하여 로그 알파 더하기 베타의 베타랑 로그 알파의 알파 더하기 베타 분의 1이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거를 밑에 변한 밑과 진수를 바꿔서 로그 알파 더하기 베타의 로그 알파로 바꿀 수 있죠. 이게 요거고 밑변환을 한 게 너의 알파, 요게 이제 2분의 1. 그러면 요 로그 성질에 따라서 로그 알파 더하기 베타의 알파 베타가 2분의 1이고 로그의 정의에 따라서 알파 베타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2분의 1승인데 이쪽에 제곱을 합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근계 쓰면 되겠지? 이건 K제곱 나오고 4 나오죠?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중에서 플러스 2가 되겠다. 양수다. 이런 문제였다. 넘어간다. 실생활에 활용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어떤 물체의 처음 온도, 나중 온도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주위의 온도와 그다음에 처음 온도, 나중 온도. 그러니까 이쪽은 사실 약간 어떤 자연과학 쪽에 상식이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무슨 소리냐면 지금 처음 온도가 T0고 T분 후에가 T, 주위의 온도가 T, S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뭘 구하고 싶은 거야? 95도를 5도씨에 넣었고 3분 후엔 35도가 됐고 15도씨까지 시키려면 얼마나 걸리는가? 이게 처음 온도가 T0죠. 로그 처음에 95도였네. 근데 5도씨의 물 밑줄, 5도씨의 물. 이 물이 주위 온도예요. 주위 온도. 빼기 5 분의 그 다음에 T는 T분 후의 온도. 즉 3분 후에 35도라고 그랬죠? 35 빼기 5 얘는 똑같고 K 상수 곱하기 T분이 지금 3분이 3분. 자, 이렇게 된 상황. 이런 관계식인 거야, 일단. 여기서 계산을 해보시면 K값 자체가 나오긴 나오지, 그지? 아직 계산은 하지 마시고. 우리가 달걀을 15도까지 식히려면 얼마나 시간이 더 필요한가? 자, 15도까지 밑줄, 15도까지. 지금 우리가 처음 온도는 95도가 맞아요. 95도에서 식혀서 35도가 됐어. 다시 35도에서 15도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처음 온도가 35도고 나중 온도가 15도인 걸로 요 관계식을 쓰셔야 됩니다. 그럼 무슨 관계식이 필요한 거냐면 35 빼기 5 15 빼기 5 K 곱하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바로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이걸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두 식을 보니까 어때요? 위의 식이나 아래 식이랑? 같죠? 사실 좌변이 로그 3분의 1로 같지. 그럼 당연히 x도 얘랑 같겠죠. 3이죠.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4번은 무슨 문제냐면 어떤 일정한 비율로 이제 확대 축소되는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버튼은 3번이 3배. 즉 A의 3승이 3인 거죠. A의 3승이 3. A의 3승이 3. B 버튼은 5번이 5배예요. B의 5승이 5. 근데 뭘 구하고 싶냐면 A제곱 곱하기
B의 3승은 대략 얼마 정도 되는 숫자일까? 이런 게 이제 궁금한 거야. 근데 로그 값 같은 걸 알려주겠대요. 자,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단 해서 괄호 로그 조건이 나와 있잖아. 그 로그 조건을 이용해서 이거를 이제 구하라는 소리인데 이거를 편의상 x라고 놓는다면 우리는 양변에 여기서 로그 취하고 여기서 로그를 취해서 x에 대한 로그 값을 이용해서 x를 이제 구할 예정이야. 먼저 여기서 로그를 취해 봅시다. 3 로그 a는 로그 3인데 로그 3은 문제에서 0.48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도 5 로그 b는 로그 5인데 로그 5는 항상 누구를 이용하냐면 로그 2를 이용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니? 1에서 로그 2 뺀 게 로그 5였어요. 0.7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얘를 이제 구할 건데 자, 그럼 이거 양변 로그 취해보면 2 로그 A 더하기 3 로그 B 이게 로그 X라는 거야. 근데 로그 A와 로그 B는 각각 얼마냐면 로그 A는 0.16이고 로그 B는 0.14가 됩니다. 둘을 계산해 봅시다. 0.32, 0.42 되나요? 32, 42? 두 개 더하면 0.74가 되죠. 근데 우리 조건에 뭐가 나와 있냐면 로그 5.5가 0.74라는 게 나와 있고 그러니 x값은 5.5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거 이해가요? 로그 연산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로그 값을 갖는 x는 유일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로그 함수 1대1 함수라서 유일하겠지. 그치? 자, 잠깐 쉬겠습니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로그 네 맘대로 하세요. 폭스 자, 별거 할 거 없습니다. 지수 로그 기본 그래프 A의 X승 A가 1보다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죠. A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이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변형들이 있죠. 우리가 A의 마이너스 X인 경우, 마이너스 AX인 경우,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인 경우 각각 그림이 어떻게 나왔냐면 얘가 이쪽, 요게 이쪽, 요게 이쪽이죠. 그래서 뭘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점근선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얘네는 점근선보다 아래에 있다. 이렇게 되게 돼 있고 앞이 플러스가 돼 있으면 점근선보다 위에 놓이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는 점근선보다 위에 있다. 마이너스 있는 것만 아래쪽인데 그 중에서 앞에도 여기 지수에도 마이너스가 둘 다 붙으면 이 경우에는 이제 증가하는 계형이 됩니다. 증가. 마이너스가 하나만 있으면 얘는 이제 감소하는 계형이죠. 그래프 계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요건 이제 어디까지나 A가 1보다 크다는 전제 하에서 이런 것들이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는데 A가 1보다 작아지면 지수가 마이너스가 이제 붙은 거랑 같은 역할을 하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들이 조금 달라진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점근선은 원래는 x축에 해당하는데 요게 이제 약간 변형이 되죠. 이게 px c 플러스 d 자,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일단은 밑은 항상 누구냐면 A의 B승이죠. 요게 이제 밑에 해당하는 거고 요게 1보다 큰지 작은지 여부에 따라서 저런 특징들이 있는 거고 C와 D에 따라서 이제 평행이동이 되는 형태. 특히나 D가 뭐였냐면 점근선이죠.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경우가 있다. 아까 밑의 대소관계는 다 설명했죠. A, B, C, D, X는 1 갖다 그으면 밑이 클수록 이제 1에서 만나는 좌표가 더 커지게 되는 뭐 그런 특징이 있었고, 요 기본적인 함수들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기본적인 A의 X승을 기준으로 보면 얘를 항상 지나가죠. 0,1. 여기서는 0,1인데 이쪽으로 이제 변형돼서 오게 되면 조금 다르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점을 지난다고 봐야 되냐면 지수가 0인 순간이에요. 지수가 0. 지수가 0이 되면 이제 어떤 일정한 값을 지난다의 문제인 거고, 얘도 이제 지수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x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된다고. 이렇게. 그럼 너가 0이 되면 a 값과는 무관하게 이 값은 1이 되고, 그래서 1 플러스 d가 되면서 너가 1 플러스 d 이러한 점을 이제 지나게 됩니다. 이 점이 이제 누가 되는 거냐면 0,1에서 평행이동을 해서 온 점인 거예요. 그래서 평행이동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x축의 음의 방향으로 b분의 c만큼, y축의 양의 방향으로 1 플러스 d만큼을 이제 평행이동을 해서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다. 그때 밑이 같은 함수끼리만 서로 평행이동의 관계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ax가 a의 이 자리가 이제 b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경우에만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쓸 수 있고, b 값이 1이 아닌,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닌 값이 나오면 밑이 달라지죠. 밑이 달라지면서 우리가 평행이동이 아니게 된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내는 뭐 그런 간단한 문제들이 몇 가지가 나오고, 사실은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요거 문제 뒤에 유형 잠깐만 보시면 17번, 18번, 특히 17번 같은 거 이제 도형에 활용되는 이런 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잘 나오고, 여기서 이제 요거를 어떤 식으로 도입을 주는지, 특히 직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선분 길이 b, 특히 요 17번 같은 게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내신에도 그렇고 수능에서도 굉장히 선호하는 형태인데, 요새 약간 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풀어낼 때는 좌표를 어떻게 도입을 주는가, 그건 이제 이따 문제 풀면서 설명을 조금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 같은 경우에는 지수로그 함수 기본 최대 최소는 굉장히 쉽죠. 왜 굉장히 쉽냐면 지수로그 함수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항상 양 끝에서, 구간의 양 끝에서 최대 최소를 갖게 돼 있어. 그래서 잘 출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냥 기본적인 형태는 보통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합성을 해서 출제가 돼요. 2차 함수랑 합성을 하게 되는데 2차 함수 안에 지수로그가 들어가든 거꾸로 지수로그를 2차 함수 안에 합성을 해서 풀어내든, 근데 그 중에서 지수함수를 요 2차 함수 안에 합성을 해서 넣게 되면 지수함수는 항상 0보다 크다는 특징이 있죠. 기본 지수함수 A, X승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요걸 T라고 치환했을 때 범위가 제한이 되면서 우리 최대 최소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조금 영향이 있다. 뭐 그 정도 이제 치환형 방부등식에 영향을 주겠지, 그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 수가 있고, 방부등식 이따가 또 조금 풀어볼 건데, 자, 그래서 지수 방부등식은 A의 X승이랑 A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를 치환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 자, 위에 거를 치환하게 되면 너는 0보다 크다는 특징이 있었고, 아래 거를 치환하게 되면 어땠죠? 2보다 크거나 같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산술기하에서 곱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고, 로그 방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로그 방부등식은 치환을 했을 때는 사실 딱히 주의할 부분이 거의 없죠, 그죠? 근데 이거랑 비슷하게 뭔가 여러분이 치환을 한다면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 로그 AX 더하기 로그 XA, 이런 거 어때? 이런 거 치환하면 어때요? 너도
그거 내가 방금 만든 거야. 치환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서로 어떤 관계? 역수 관계. 그러니까 너도 이거거나 이거겠지. 이거는 이것의 부호에 따라 다르다. 여기서는 그렇게 케이스를 나누지 않은 이유는 AX는 어차피 양수니까. 자, 산술기하는 양수일 때 쓰는 거는 맞는데 사실은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산술기하는 언제 쓸 수 있냐면 부호가 서로 같을 때 쓸 수 있습니다. 둘 다 음수여도 상관은 없어. 왜?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되니까. 그죠?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도 볼 수는 있다. 근데 잘 안 나와요. 방금 말했듯이 방금 내가 그냥 만든 겁니다. 역수관계 있으면 이런 것도 이제 낼 수는 있겠다. 근데 그보다 로그 방부등식은 진짜 중요하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항상 진수 조건이었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진수 조건. 요거는 이제 로그 방부등식 풀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 이 정도만 방부등식에서는 보시면 되고 문제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5번 한번 보겠습니다. 15번으로 오세요. 다음 그래프가 원점을 지난 임의의 직선과 항상 만나는 함수인 것만을 골라봐라. 즉 여러분 보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로그 2의 마이너스 x래. 자, 로그 2의 마이너스 x는 어떻게 생겼냐면 로그 2의 x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치? 자, 마일 콤마 0을 지나가게 돼 있고 너네가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 임의의 직선이라는 건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보라는 거예요. 근데 잘 돌리다 보면 이렇게 지나가면 안 만나겠지? 안 만날 수 있죠? 기억번 당연히 틀렸죠. 니은번. 로그 2의 x 플러스 2라는 거는 마이너스 2에 이렇게 접근선이 있고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겠지. 그지? 그럼 여전히 어떻게 돼?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봐. 안 만날 수가 있나 얘는? 안 만날 수가 없죠. 기울기 음수인 건 이쪽에서 다 만나죠. 이쪽에서 2, 4분면에서 다 만나게 돼 있고 기울기 양수인 것도 0이 돼도 만나고 0보다 커도 이쪽에서 다 만나겠지. 1, 4분면에서. 그래서 니은번이 참입니다. 디귿번 2 빼기 로그 2의 x 빼기 2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일단은 마이너스 로그 2의 x이기 때문에 개형 자체는 이렇게 생겼어요. 감소하는 개형. 그리고 어디를 지나가냐면 3,2를 지나가야 되지, 그지? 항상 지나는 점이 3,2. 3,2니까 이 정도 잡아주시고 이렇게 감소한 개형 잡아주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적당히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안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번도 틀렸다. 답은 니은번 하나만 참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16번 안 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7번 여러분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17번 류의 문제를 풀 때는 수선의 발을 내려서 비율 관계를 잘 살려주시는 게 중요하고 변수에 대한 도입을 줄 때는 항상 x 좌표를 기준으로 미지수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7번 유형 굉장히 잘 나오는데 직선, 그 다음에 선분 B 이런 거 되게 잘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다? 수선의 발을 내린다. XY축에. 두 번째는 x 좌표를 기준으로 식을 세운다예요. 그게 끝입니다. 왠지 도착했을 것 같아요. 어디 볼까? 오, 도착했죠? 헐, 왜 이리 빨리 도착이지? 어디다?
글쎄. 몇 시에 끝날까? 10시. 10시 좀 안 돼서 끝날 것 같은데? 오 진짜요? 진짜요? 10시에 끝나요? 아무리 늦어도. 뭐가 뭔지를 어떻게 알지? 제가 압니다. 하얀색이 제 거예요. 체리주를 세줄. 또 여기 쌤 녹차. 너 뭐였지? 이게 외계인 아니야? 이게 외계인 아니야? 어떻게 알아? 이게 쌤 아니야? 둘 중에 하나야. 하나가 초콜릿. 아, 이게 내 거야. 그거. 하얀색이 바뀌어 있어. 기다려봐. 저 스푼 줄게. 쌤은 민초 세트. 아니, 이거 할 거야. 선생님은 민초에 선물. 놀아보세요. 어? 놀아보세요. 뭔데 무슨 소리죠? 뭔 소리죠? 몰라요. 선생님 할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쌤은 안 드세요. 선생님은 수업 때문에. 다 녹지 않아. 드라이아이스 같이 들어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 보니. 자, 7번 풀었나요? 잘 풀리나요? 안 풀었나요? 일단 수저의 발을 내려서 우리가 풀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갈 거냐면 17번은 일단 별표 치세요.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얘는 개 중에서 아주 쉬운 편에 속하는 문제이고 이렇게 돼서 1대 3이죠. OP 대 PQ 이 정도. 자, 봐봐. 지금 문제에서는 요 빗변의 길이, 이쪽의 선분의 길이가 1대 3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절대 쓰지를 않아요.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거를 사용하는 문제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비스듬한 선분의 길이를 항상 수의 발을 내려서 활용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수의 발을 내리고 나면 얘도 어차피 똑같이 1대 3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의 x좌표를 t라고 놓고 너의 x좌표를 4t라고 놓으면 된다고. 이렇게 1대 3이니까. 그러면 높이도 마찬가지겠죠. 높이도 1대 3이니까 1대 4가 된다고. 즉 이거를 대입하는 값이 있는데 t를 대입하면 2의 t승이 나오고 4t를 대입하면 2의 4t승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선분 B가 너 전체가 1대 4라는 거를 알고 있지, 그지? 즉 2의 t승에다가 4를 곱한 값이 2의 4t승이 된다는 거죠. 이 식에서 우리가 t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좌변을 보시면 2 더하기 t가 4t죠. 그러면 넘어가 보면 t는 3분의 2가 나와요. t가 3분의 2가 나오면 좌표가 나옵니다. 좌표가 나오면 m 값이 나와요. 3분의 2, 2의 3분의 2승. 3분의 2가 맞나요? 약간 이상한데? 2 넘어가고 슉슉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숫자가 이렇게 거지같이 나오나 봐. 어쩔 수 없죠. 그러면 기울기는 너분의 너니까 m 값은 얼마 나오니?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씩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이해가요? 너분의 너인데 요거에 역수를 곱한 거예요. 역수를 곱한다는 2분의 3을 곱하는 거고 3이 앞에 있고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 지수끼리 지수법칙 2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와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18번은 그냥 얘네끼리 연산을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요 두 지수함수끼리 연산을 해서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럼 이제 x좌표 2개 나오고 직선 나오고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해볼 건데 일단 는 같다 해가지고 계산해 볼게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2의 x 플러스 2승인데 곱하기 4로 바꾸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8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으로 바꾸고 플러스 33 이렇게 되겠다. 자, 이렇게 되고 넘겨서 2의 x승 뭐 치환해서 인수분해 하셔도 되고 양변에 2x승 곱하게 되면 너를 t라고 놓을게. 4t 제곱 마 33t 더하기 8는 0 이렇게 나오죠.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제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4, 8, 32, 11 하면 딱 33 나오고 그러면 근데 왜 T지? 양변에 2x승을 곱했어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너가 t 빼기 8 근데 t 값이 4분의 1이거나 아니면 이제 8인 거지. 그럼 t는 2의 x승인데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승인 거고 8인 거는 2의 3승이죠. 이렇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또는 3이 된다. 그때 y좌표는 너가 2에 하나가 x 플러스 2승이니까 마이너스 1 때가 2,1이네. 그죠? 2,1 3일 때가 32 나오네요. 32 이렇게. 그래서 요거 두 직선을 지나는 y절편 이제 구할 수 있죠. 하나는 y,1 하나는 3,32 보면 뭐가 나오냐면 기울기가 5분의 31 나오네. x 플러스 2 플러스 1 y절편은 요거 0 들어간 거 곱하기 5 해보시면 62 더하기 5 답은 67 되죠. 67 넘어간다. 그 다음에 19번은 굉장히 간단하고 어디서 최대 최소일까? 기본적으로 보니까 19번 말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지수가 2차 함수죠. 근데 2차 함수는 어디서 최소예요? 보니까 2에서 최소죠. 2에서 대칭축이 2예요. 근데 x가 범위가 2부터 3까지야. 그러니까 2일 때, 3일 때 각각 최대 최소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둘 중에 어디가 최대고 어디가 최소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괄호 단 a는 0부터 1 사이 밑줄 a가 0부터 1 사이라는 거는 지수가 클수록 값이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지수는 클수록 값은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차함수를 생각해보면 이차함수는 대칭축에서 함수값이 가장 작아. 지수는 2일 때 값이 가장 작아요. 지수가 가장 작을 때 값은 가장 크겠지, 그지? 즉 2를 대입했을 때가 최대인 8인 거고 거꾸로 3을 대입했을 때가 최소인 2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2,8, 3,2분의 1 두 개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나오는 간단한 문제. 그 다음에 20번은 뭘로 푸는 문제일까? 일반적인 지수함수랑 다르죠? 치환? 치환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보니까 어때요? 서로 완벽한 역수관계기는 아니긴 하지만 둘의 뭐가 일정하냐면 곱이 일정해요. 곱이 일정하죠. 이거 두 개 곱한 게 서로 일정하잖아. 5의 x 플러스 2승이랑 5x분의 9랑 곱하면 얼마나? 25 곱하기 9가 나오잖아. 그지? 즉 둘이 서로 같을 때가 합이 최소가 나와요. 곱이 일정하면 서로 한끼리 같을 때가 합이 최소. 합이 일정하면 얘네끼리 서로 같을 때가 곱이 최대였지, 산술기하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할 때만 쓸 수 있는 상황. 그럼 뭐 둘이 서로 는 같다 해서 계산해 볼까? 이렇게 나오지 않겠니? 5의 x 플러스 2는 5의 x분의 9. 요때가 이제 최소가 나오는 이제 x를 구할 수 있는 건데 이쪽에다 이제 곱해지고 나눠주면 25분의 9가 5의 2x승, 5의 x승은 5분의 3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게 지금 a가 되는 거고
5의 a승이 5분의 3이 나오면서 5의 a 곱하기 b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고, 그럼 요거를 여기다 이제 대입만 하면 최소값 나오겠죠. 요게 5분의 3이니까 5분의 3 분의 9 계산해보면 얼마나? 15 나오나요? 그죠? 15 더하기 15니까 B 값은 이제 저거 나오겠지? 30 나오죠, 30. 그래서 B는 30 나온다. 둘이 서로 곱하는 거죠? 넘어갑니다. 다음에 21번도 어때? 약간 비슷하죠? 근데 조금 다르지. 21번도 잘 보시면 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옆에 있는 게 그들의 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그래서 21번도 20번처럼 비슷하게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풀어볼까 했는데 사실은 너는 산술기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어떻게 해볼까? 3의 x승은 더하기 4의 y승은 1인데 하고 싶은 거는 3의 x 플러스 1승 더하기 2의 y 빼기 1승의 최대를 구하고 싶대.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어쨌거나 문자는 x, y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로 정리해서 하나의 식을 뭐 좀 표현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 누구를 누구로 바꿀까? 4의 y승을 얘로 바꿀까? 얘를 얘로 바꿀까? 3의 x승 쪽을 바꾸는 게 조금 편하겠죠? 3의 x승을 1 빼기 4의 y승으로 바꿉시다. 그래 놓고 밑에 있는 식에다가 잘 대입해 보시면 3 빼기 3 곱하기 4의 y승 더하기 2분의 1에 2의 y승. 자,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지? 그래 놓고 이제 2의 y승을 t라고 치환을 해 보시면 마이너스 3 t제곱 2분의 1 t 플러스 3 이렇게 나오지. 너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대. 어디서 최대예요? 너의 대칭축에서 최대죠. 일반적으로 대칭축이 해보니까 얼마나? 6분의 2분의 1이니까 12분의 1 나오죠. 12분의 1. 이때 약간 주의할 거 2의 y승을 치환했기 때문에 t값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2의 y승을 치환한 t는 항상 0보다 크다. 근데 다행히도 너는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우리는 12분의 1 대입하고 끝나는 뭐 이런 문제입니다. 산술기하도 대부분 사실 2차식으로 풀 수 있기는 해요. 넘어갑니다. 22번은 복잡하게 합성된 형태가 아니지, 그지? 자, x 더하기 2분의 x라는 함수는 무슨 함수? x 플러스 2분의 x는 무슨 함수예요? 유리함수. 유리함수가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 로그함수. 자, 유리함수 특징. 유리함수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특징이 있어요. 로그함수 특징,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이차함수처럼 중간에 어딘가 애매한 데서 최대 최소가 존재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무조건 양끝값 대입하면 너는 최대 최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에 해당합니다. 증가함수끼리 합성하면 증가함수, 증가함수에다가 감소함수를 합성하면 감소함수, 감소의 증가 합성에도 감소함수, 감소랑 감소를 합성하면 증가함수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자, 원칙적으로 증가함수라는 것의 정의는 정의역에 더 큰 걸 대입할수록 결과물이 더 커지는 게 증가함수예요. 그죠? 감소함수는 어때? 더 큰 걸 대입할수록 더 작은 게 나오는 게 감소함수예요. 그러면 감소함수랑 감소함수를 합성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큰 거를 대입했더니 더 작은 게 나와서 그 더 작은 걸 다시 대입하면 더 큰 게 나오는 거예요. 즉 처음에 대입한 걸 큰 걸 대입할수록 마지막에 나오는 것도 더 큰 게 나오는 거지. 감소함수의 개수가 몇 개 합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합성함수의 증가 감소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나중에 이제 합성함수의 증가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이런 걸 알고 계시면 좀 좋아요. 그래서 감소함수가 몇 번이 합성이 됐는지가 중요하다.
감소함수가 홀수번 합성되면 감소함수, 감소함수가 짝수번 합성되면 증가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22번은 그냥 양끝 대입하시면 바로 최대 최소 나옵니다. 넘어가서 23번 보겠습니다. 옆에 23번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여라. 일단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의 x승을 t라고 치환해서 풀 건데 힌트를 하나만 드리자면 판별식만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문제가 안 풀려요. 전형적인 판별식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야. 때에 따라서는 판별식으로 푸는 게 답이 나올 때도 있지만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일단 3의 x승 치환해서 식을 2차식으로 바꿔서 제한 범위가 있는 상황에서의 2차 함수의 판단을 좀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판별식만 가지고 푸시면 정확한 답이 안 나와요. 그 치환하면 응. T가 양수예요. 그렇죠. 왜냐면 지수함수의 치역이 양수거든. 그래서 문제에서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라고 했던 그 표현이 t로 바꾸게 되면 0보다 큰 실수 t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와 같은 상황은 여러분이 공수 원을 하실 때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어떤 범위가 제한된 상황에서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을 풀어내는 보통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그려가면서 풀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현명한 방법은 동치 변형이라는 것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동치 변형이라는 건 뭐냐면 주어진 방정식 혹은 부등식과 같은 해를 가지는 또 다른 방정식 혹은 부등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조금 불편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K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과 K라는 요소가 없는 부분을 따로 이제 쪼개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사실 얘는 이대로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얘는 K로 묶으면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마이너스 7을 근데 이쪽으로 넘기는 게 조금 더 표현이 나을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은 한쪽으로 넘어가 있던 거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편이거든. 그래서 얘를 이제 그리기가 쉽고 얘도 K값의 변화에 따른 관찰을 하기가 용이하거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변형을 많이 해요. 풀었나요? 잘 나오나요? 이거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대수만의 문제는 아니야. 얘는 대수, 공수, 나중에 미적분 계속해서 나오는 어떤 류의 상황인데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실수 전체에서 만족하고자 하는 상황을 뭘로 바꿨냐면 t 입장에선 0보다 큰 t에 대해서만 너를 만족을 하면 된대. 실수 전체에 대해서는 관찰하고 싶지가 않아. 너네가 이걸 그래프를 그려서 풀더라도 실수 전체 범위에서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다는 거야. 0보다 큰 부분만 정확하게 잘라서 그리시면 돼요. 좌변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이제 7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3,0이라는 정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직선이 너보다는 좀 아래에 있길 바라는 거잖아. K라는 거는 기울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3,0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뱅글뱅글 돌려주시면 돼요. 뱅글뱅글 돌리다 보면 기울기가 이렇게 정확하게 마이너스 3분의 7인 순간일 때는 괜찮지만 너보다 기울기가 더 작아지기라도 하면 직선이 더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생기죠.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3분의 7보다는 값이 좀 크거나 같은 것까지는 괜찮아. 이렇게 돌아간다고 이렇게 돌아가겠죠.
기울기가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돌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정확하게 여기서 한 점에서 접하는 순간이 발생하고 그때가 판별식이 0인 순간일 것이고 너보다 기울기가 더 커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끝났지, 그지? 그래서 이 순간과 이 순간에 기울기만 두 개를 구하시면 돼요. 자, 요때는 마이너스 3분의 7이고 요때는 판별식을 이용하셔도 되고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차이 함수를 이용해서 너의 제곱이 너가 된다. 이걸 이용해서 풀어내는 편인데 3 들어가면 아, 이거 정수구나. 이거 값이 자연수로 안 나와요. 3 들어가면 이게 자연수로 나오는구나. 16이 있네. 16이니까 얘가 4거든? 4가면 여기 x좌표가 7이 나오는데 7이면 너가 기울기가 14가 나옵니다. 14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쓴 건데 요 함수값의 차이에 따른 접점의 x좌표까지의 관계와 이 점에서의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이건 이제 미적분 개념까지 선생님이 쓴 거라서 쉽게 구한 거고 너네가 하려면 그냥 판별식 쓰시면 됩니다. 판별식 는 0이다 해도 되죠. 여기서 아까 이 상태에서 넘어가서 판별식 쓴다고 치면 어떻게 나오냐면 k제곱 마이너스 12k 더하기 27 나오나? 빼기 27이다. 아닌데? 4x 28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맞나? b제곱 마이너스 4x 그죠? 4인데? 맞죠? 는 0? 근데 왜 14가 안 나오지 않나? 4, 7. 14라는 아, 나오나요? 그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기울기가 두 개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판별식이라는 거는 범위에 제한이 없거든. 그래서 요게 하나 나오거든. 이쪽. 사실은 접하는 게 두 개가 있지. 우리는 그 중에서 보고 싶은 기울기가 양수인 쪽을 관찰하고 싶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풀면 그냥 판별식 가지고 두 개 중에 마지막에 결정. 그 다음에 너랑 너 사이. 그러니까 K값은 마이너스 2. 얼마니까 마이부터 플러스 14까지 빼고 1 더해주시면 17개 나오죠. 답은 17이 나오는 뭐 이런 문제였다. 그래서 그냥 판별식으로 풀면 안 되는 거는 알겠지, 그지? 그냥 판별식으로 풀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요게 얘랑 얘로 나오지, 그지? 얘랑 얘로. 그래서 요거랑 요거 사이로 나오는데 실제 범위가 안 맞죠. 얘보다 크기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이 빠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물론 정수 K라서 답은 다르진 않아요. 왜냐면 얘도 어차피 마이너스 2부터이기 때문에 공교롭게 답은 같아지긴 하는데 부등식을 구해라 라고 하면 범위를 구해라 라고 하면 이제 답이 전혀 달라진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4번은 뭐 넘겨서 잘 인수분해 하면 되겠죠. 누가 봐도 인수분해 되죠? a제곱 3a제곱이랑 a제곱이랑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인수분해 하시면 되고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가서 두 문제밖에 안 남았죠. 거의 뭐 시간은 딱 맞고. 자, 25번 다음 x값이 이 부등식을 만족할 때 그러한 자연수 n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가? 그냥 이 부등식을 일단 풀어달라는 것 같아. 이 부등식을 풀어서 내가 요 범위를 구해서 32분의 n이 그 범위 안에 속하게끔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로그 방부등식은 특히 부등식은 진수의 개수만큼 로그의 개수만큼 진수 조건의 개수가 있다고 했지, 그지? 그러니까 그거를 다 써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진수 요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x 빼기 1이 0보다는 커야 된다. 두 번째는 로그 3분의 1의 중괄호 안에 있는 마이너스 2 더하기 로그 2분의 1의 x 빼기 1이 0보다는 커야 된다. 요거를 일단은 써주시고 그 다음에 부등식을 푸는 거예요. 로그 3분의 1의 중괄호 마이너스 2 로그 2분의 1의 x 빼기 1 너가 커 나갔다. 마이너스 1. 자, 해볼게. 일단은 밑이 1보다 작죠. 밑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얘를 3으로 바꿔주고 1로 바꿔주고 부등호 방향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거는 뭐냐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예요.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니까 부동호방이 바뀌고 3분의 1 자체가 3의 마이너스 1승이라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굳이 밑이 1보다 큰 형태로 바꾸는 이유는 로그를 떼면서 우리가 진수끼리 비교를 하게 될 때 부동호 방향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밑으로 1보다 큰 걸로 바꿔봤습니다. 요거 3의 3이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넘어와 보면 너가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아까 원래 얘가 0보다 크다였으니까 그러면 2보다 크다가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거 진수 조건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리고 다시 밑이 2분의 1이니까 요거를 마이너스로 바꿔주고 부동호 방향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다시 2의 마이너스 2승 x 빼기 1 2의 마이너스 5승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x 빼기 1은 0보다 커야 된대. 근데 요거를 만족을 하면 당연히 x 빼기 1은 0보다 커지죠.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진수 조건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하지만 요 진수 조건은 어땠어? 얘는 요 부분이거든. 얘는 상당히 유의미한 조건인 거지, 그지? 그래서 진수 조건 여기서는 중요했다. 그 다음에 일찍 더해가지고 계산해주면 되겠죠. 마지막에 32분의 n을 x자리에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1을 양변에다가 더해주면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32분의 33이 되는 거고 크거나 같다 x 작다 1 더하면 4분의 1이니까 4분의 5 되는 거 맞나요? 그럼 32분의 40 되나요? 밑을 32로 통일한 분모를 32로 통일한 이유는 여기 우리가 32분의 n이니까 n의 개수는 33부터 40까지 등호는 한쪽에만 서로 빼면 답은 7개가 되겠다. 그지? 답이 그래서 7개 나와요. 자, 26번 풀어보고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A 여집합, 교집합 B는 B에 대한 A의 차집합이죠. B 빼기 A죠. B 빼기 A. 그래서 A, B 각각 구해서 집합 A, 집합 B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러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쓴 거랑 이렇게 쓴 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의미가? 의미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 다르죠. 어떤 부분이 달라요? 요거만 놓고 봤을 때? x가 그렇죠. x에 대한 진수 조건이 좀 달라요. 근데 이미 어차피 x는 양수라는 걸 문제에서 나와 있긴 하거든. x 전체 집합, 부분 집합.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진수 조건상 x는 어차피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는 완벽하게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딱히 밑이 없으니까 얘는 상용 로그인 거고 4x제곱이랑 x랑 이렇게 넘겨서 묶어서 푸셔도 되지만 x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을 알잖아. 그러면 x로 약분을 해도 괜찮다입니다. 괜찮습니다. x는 4분의 1보다는 작다가 되겠죠. 0보다는 크죠. 얘도 마찬가지. x제곱이랑 2x랑 근데 x는 약분, x는 2보다 작다 나오죠. 0보다는 크죠. 자, 두 개의 집합을 이제 서로 빼시면 되는데 b에서 a를 빼는 거지. 그러면 이 범위에서 얘를 빼버리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4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죠. 4분의 1 쪽이 등호가 들어가면서 최소값은 정확히 4분의 1이 나오는 뭐 이런 문제였다. 자, 고생하셨고 이거 답지 줄게요. 그렇지.